그렇죠. 게토는 유명한 그 장소이죠. 게토 그러면 게토라는 말 자체는 이때 생겨난 말은 아니고 이미 중세 때부터 어떤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 주로 소수 집단이겠죠. 그들을 이제 집중 거주하게 하는 그 장소를 게토라고 불렀고 지금도 이제 보통 명사화됐죠. 그래서 1942년부터 폴란드를 점령한 건 1939년이었고요. 42년부터 이 게토가 만들어져서 그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 나치가 선전 영화로 직접 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찍는 장면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죠. 한쪽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억지로 연출시켜서 그 유대인들의 악마성, 그만큼 이제 잘 사는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떡떡거리는데 저렇게 길바닥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이번 섹션의 부제가 그 다큐멘터리, 특히 전쟁 기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것의 두려움과 무거움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여서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그야말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기억의 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의 수단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앞에 영화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그 생존자의 딸입니다. 이 방과 안개라는 영화는 그 전후 이게 1955년이면은 시기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0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그 어떤 역사위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종전 10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념 행사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종전 10년 후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해방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 프랑스인들이 저항을 한 어떤 그런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전쟁 전후회에서 원했던 것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영웅서사적인 어떤 저항을 보여줬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이 알랭 레네 감독은 시간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955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즉 알제리라는 국가가 프랑스의 식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치르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랭 레네 감독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웅소사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니 이번 영화는 경고의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2010년에 이 감독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 여성 감독이 자신의 할머니가 수용소의 생존자인 거죠. 어릴 적부터 들어왔겠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역사예요. 그걸 정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하는가? 그 전에 작업들을 많이 봤겠죠. 나치가 남겨놓은 기록, 이게 전부일까? 할머니한테 들었겠죠. 아니, 그것은 전부가 아니야. 그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게토에서도 굉장히 충격받잖아요. 아니, 저건 아닌데? 충격받잖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리고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기록은 어떤 거다? 가해자가 남긴 기록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영화를 만듭니까? 그것이 굉장히 편집된 것이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던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 방과 안개와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화 안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이미지들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컬러로 되어 있는 당시 1950년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알랭 레네 감독이 수용소 유적지라고 불리는 이제는 유적지화가 돼버린 그런 곳을 찾아가서 컬러의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나치가 당시에 선전용으로라든지 아니면 기록용으로라든지 아니면 보고용으로라든지 촬영했던 기록.
그다음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군이 촬영한 영상. 이 세 가지를 교차 편집해서 사실은 그렇게 매끄러운 편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보죠. 파편화된 기록들을 던져주고 그 기록 안에 어떤 그 사실 그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기록됐던 것들을 통해서 이 과거의 것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을 이렇게 현재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요. 끌어당기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떻죠? 현재의 수용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잖아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 평화디딤돌에서도 발굴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장소죠. 그런 곳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뭐 하죠?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애도를 표하죠. 이곳에서 끔찍하게 죽어갔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 하죠? 안도해요. 아 그래, 그래도 지금 나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가 하고 안도하죠. 이런 끔찍한 경험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해요.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유적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 영화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도하지만 한편으로 안도하는 우리의 현실. 제가 유관순 하면 여러분 얼굴 떠오르세요? 네. 만의 한용운 떠오르세요? 네. 그 얼굴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다 아는 얼굴이거든요. 경찰 기록이죠. 당시 형무소에 잡혀가서 일종의 머그샷이라는 것을 딱 남깁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전에도요. 일제 치안본부에서는 그 강력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그 기록 카드를 아주 자세하게 남겼어요. 본적지까지 신장 몸무게까지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까지 자세하게 카드에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카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사편찬위원회 지금에 있는 거죠. 해방되고 나서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경찰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경찰 기록이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일종의 어떤 존재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감시와 통제의 어떤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로 사용하는 기록들은 대부분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의 목적으로 만든 기록이 결국엔 뭐예요? 해방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의 생산의 목적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죠? 기록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그 기록은 전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억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억이라는 건 망각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망각이 훨씬 더 일반적인 거예요. 잊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삭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 망각의 바다 위에도 둥둥 떠있는 혹은 아주 우뚝 써있는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억은 잠겨있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기억은 도저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망각의 바다 위에 있는 조각의 기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떠오르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30년 주기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내주는 거죠. 정말 잘 알아? 그런 작업들. 그래서 이런 영상제도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디딤돌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